미국에서는 주사로 경도 치매에서는 좀 아밀로이드 없애는 약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주사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승인이 돼서 주사 치료제가 나왔는데 몇 억 할 것 같은데. 비용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첫 게스트. 맞습니다. 멘탈 탄탄의 게스트가 온 적이 없어요. 정신과 선생님이시고 노인정신의학 분과 전문이세요. 저희가 다 정신과 전문이지만 거기서 또 세부 전문으로 노인을 또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들을 더 좀 재밌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F 정신건강의학과 서초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려고? 2년간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로서 수련을 이제 추가로 받았는데 마침 이제 스틸 앨리스 영화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분야를 또 다뤄주신다고 해서 네, 즐겁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리뷰 맛집이라 그냥 뭐 노인 정신질환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뭐 스틸 앨리스라고 사실 그 닥터 프렌즈 통해서 그런 요청들이 좀 오기도 했어요. 이 영화에 뭐 치매 관련이 나오는데 한번 리뷰해달라. 그런데 뭐 제가 또 노인 쪽은 잘 몰라서 한번 김민정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할 건데 줄거리를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앨리스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앨리스라는 주인공은 이제 언어학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갑자기 한 50대쯤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조발성 치매. 좀 원래는 치매가 그래도 연세가 좀 더 있을 때 발병이 되는데 일찍 발병된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을 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제 보호자와의 그런 마찰이나 아니면 점점 치매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던 것이 없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되게 사실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조발성 치매 환자분들은 늦은 나이에 발병하시는 분들보다 이제 아주 많은 케이스는 아니기는 하지만 영화에서는 앨리스가 50세 생일 파티 장면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맞아. 네, 상당히 조발성 중에서도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처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상당히 되게 세세하게 잘 보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가족들 개개인이 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호자들 감정 이런 것도 잘 다뤄주셔서 저도 되게 재미있게 좀 감명 깊게 봤습니다. 처음에 네이밍이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치매인 경우에도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이 실제로 그 단어가 생각 안 나. 이게 그거 뭐지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초기 증상인가요? 어때요? 상당히 자주 있는 초기 증상이에요. 그 부분이 첫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초진 때 여러 가지 영역에 따라서 뭐 기억력 아니면 이제 진압력, 이제 뭐 날짜나 장소 감각, 뭐 판단력, 일상생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쭤보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어 찾기 어려움. 네.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서 이런 경우가 늘어나셨냐 등 보통 이렇게 여쭤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도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이렇게 단서를 줘도 못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게 되면 그렇게 괜찮은데 계속 노력해도 안 나오면 그게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제 생각에 설정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느낀 게 중간에 막 단어 이제 기억하려고 칠판에 적었다 지우시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일상적인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일반인이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증상인 것 같아요. 앨리스가 일단은 본인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경외과 교수를 찾아가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신경외과 교수님이 치매를 보시나요? 기본 원장부터 해주시고 맞아요. 이제 협진을 주시죠. 컨설트 쓰고. 보시기엔 좀 어떠셨어요? 미국 질문은 이런 건 잘못한 것 같다. 제 생각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질문들이 좀 쉬워요. 뭐 이 정도야 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기억이 안 나서 내 주소가 안 돼서 회상할 좀 때. 약간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초진 검사 때 하는 그런 스크리닝 검사들은 좀 쉬워요. 실제로 고학력자분들은 만점도 받으시거든요. 실제로 치매가 네, 있는데도. 치매가 있는 만점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게 본인이 느끼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느끼기에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정밀 검사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은 조금 이상이 있거나 의심되면은 저희는 따로 세라드나 SNS나 네. 리카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선 바로 그냥 MRI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그게 의문이었는데 그렇게. 신경외과 교수님이셔서 아. 그런가? 약간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 이미지 검사가 펫이라고 하던데 네네. 한국에서도 네. 그거를 검사할 때 넣을 수 있나요? 병원마다 조금 분위기가 네. 다른 것 같긴 한데 세부 전문의 수련을 서울대에서 받았는데 서울대에서는 거의 루틴하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초진 그럼 검사 때. 확진 검사가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병리를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어떤 검사죠? 표지자라고 해서 아밀로이드에 탁 붙으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약간 집게 같은 걸 주사를 해서 머리 사진을 찍으면 양상한 가지처럼 보여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맞아요. 차 있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차 있으면 안 되는 부분까지 이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치매가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병인데 그쵸. 그 네. 영상을 봐서는 많이 쌓였는지 볼 네, 수 있으니 맞아요. 네. 쌓여있으면 치매다. 네, 실제로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도 좀 등급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 좀 진료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나 자주 오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조발성 치매는 여기 영화에서는 되게 진행이 빠르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확실히 늦은 나이에 발병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안 좋겠네. 그럼. 네. 진짜. 유전성이 있으니까 딸들한테 검사 받아보라고 네. 전화하는데 내가 치매인 맞아요, 것도 이제 진짜. 속상한데 내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유전자를 혹시 물려줬을까봐 네. 이제 염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좀 고통스러웠어요. 조발성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혹시나 이게 뭐 유전되는지 그 질문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네. 보통 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확률 자체는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성 치매에서는 주요 유전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프레세넬린 유전자 그리고 APP 유전자 프레세넬린이 1, 2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영화에서도 일단 네. 가지면 100%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이고 그런 사실 자체는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자녀분들도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는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되게 문화 차이가 있는 맞아요, 것 저도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굳이 이제 검사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지만 약간 낙인 효과처럼 어머니가 50세에 빠르게 진행하셨더라도 나는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조금 더 다른 경과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미 알고 있다면 막 30대부터 어차피 난 뭐 치매 걸릴 건데 그냥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전성이 아니더라도 치매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았을 때 그래도 뭔가 가족들한테 좀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미안함이 같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초기에는 자기 몸보다 오히려 네. 좀 가족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 네. 조금 연세 있으신 다음에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첫 마디가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어떡하냐, 우리 배우자 어떡하냐 보통 이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영화에서 되게 지지적인 가족 서포트 네. 해주시는 부분들을 정말 잘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처음 진단을 받고 환자가 좀 잘 지나갈지 말지가 좀 결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어떤 장면들이 가족들이 좀 잘해주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남편분이 그것만 기억해라.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어줄 거야. 맞아요.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항상 지켜줄 거고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엄마가 기억력이 좀 없고 뭔가 자꾸 실수하고 이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데려다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환자가 그거를 자기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걸 네. 원하면 그걸 그냥 안전하게만 네. 좀 지켜봐 주는 게 사실 환자한테 더 도움이 네, 되나요? 네.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약간 단순한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것도 실제로 많이 권고 드리는 방법이에요. 미국에서는 주사로 경도 치매에서는 좀 아밀로이드 없애는 약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요? 네, 벌써
네, 그랬어요? 그래서 주사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승인이 돼서 주사 치료제가 나왔는데 몇 억 할 것 같은데. 비용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뭐 그건 이제 아밀로이드 폐쇄에서 양성이어야 효과가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하신 그 네, 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밀로이드 폐쇄 훨씬 좀 많이 찍게 되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활성화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정도면은 굉장히 치매 관리가 그런 진단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되고 있고 네. 처방을 통해서 진행을 좀 늦추거나 네. 이런 것들은 또 잘 돼 있는 편이라 두려움 때문에 잘 안 오시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안 오시고 밀어놓고 네. 하면은 오히려 그게 악영향을 끼칠 수 네. 있고 빨리 와서 오히려 조기에 진단을 받고 약을 미리미리 드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데 치매라는 사실 단어도 우리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잖아요. 이걸 바꿔야 된다. 좀 부정적인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뭔가 좀 캠페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인지가 되고 진행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기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참 의미 있지 않나 싶기도 네. 하고. 앨리스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 좀 네. 그렇고 근데 또 앨리스가 너무 또 안쓰럽고 김민정 선생님은 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치매 치료는 3인 삼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환자랑 치료자가 아니라 이제 환자, 치료자, 보호자 좀 맞아요.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분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호자분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희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마음 편하게 그래 나는 회사 그만두고 엄마 옆에 있는 게 낫겠어 이걸 오히려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이런 역할을 강요하게 되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자도 일찍 힘들어하시고. 지치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미운 그런 양가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보다 좀 과하게 잘하려고 하면 네. 오히려 밉고 지치고 네.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도 남편이 아내를 앨리스를 블레임했던 장면은 딱 한 번인 것 네, 같아요. 네. 자기 네. 상사 조기 약속. 갔을 때.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앨리스가 진짜 까먹었다기보단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네. 좀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런 걸 남편도 알아서 좀 그랬던 것 같고 맞아요. 나중에 뭐 소변 이렇게 보고할 때도 불만이나 불평 없이 이렇게 치워주고 하는 거 보면은 좋은 남편 같기는 한데 치매 환자한테 환경을 바꾸게 하는 거는 좋지는 않죠.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 원래 살던 거주지를 조금 유지를 해주고 사실 주보호자도 안 바뀌는 게 제일 그렇죠. 좋기는 해요. 이제 요양병원 같은 걸 조금 고려하실 때 그 부분도 많이 걱정하시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성까지 전문적인 인력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나쁜 선택지만은 아닌 그렇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정도에 따라 뭐 몇 시간, 뭐 맞아요. 며칠 이런 게 또 네. 있더라고요. 네. 자녀들끼리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가 지쳐버려서 네. 이제 막 나머지 가족들한테 좀 원망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김민정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하고 네. 그게 안 되면 뭐 전문가나 다른 가족들한테 부탁이나 도움을 하는 것도 내 한계 설정을 하는 네.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주간보호센터가 아, 네. 초기 중기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활동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시고 네. 거기서 밥도 다 챙겨드리고 네. 약도 어지간하면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주무시는 거는 또 저희 과에서 오셔가지고 뭐 약 조절해가지고 좀 주무시는 것도 하고 하루 사이클이 잘 유지되니까 보호자들이 주간에 하실 일이 하고 야간에 저녁 때 오셔서 조금 환자분들 케어도 좀 하고 그러다 야간에 잘 주무시고 또 아침에 또 출근하시고 국가적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이렇게 좀 다른 즐거운 부분에 쓰고 또 그러면서 자기도 리프레시 하면서 뭐 보호자분이랑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환자분이랑 뭐 그런 에너지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전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암보다 좀 더 장기적으로 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지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진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네. 그 치매 학회 같은 맞아. 네. 주치의쌤 실제로 참석해서 유명한 학회예요. 아 진짜요? 그래요? 진짜 있는 아, 학회예요? 실제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매년 아. 학회도 하고 네. 미국에서 네. 거기서 이제 자기 이제 치매 환자로서의 소감을 이제 발표하는데 약간 이제 자기는 매일 상실을 이렇게 경험을 한다. 그 얘기하면서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나에 대한 나의 그 기억이잖아요. 근데 기억이 없어진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또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정말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제목이 스틸 앨리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기억을 다 잃고 거의 다 잃는 상태로 끝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앨리스는 기억이 없어도 아직 앨리스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나도 기억을 하지만 내 정체성을 내 가족들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없어져도 내 정체성은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기억을 잃더라도 온전히 나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전 제목이 그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연설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앨리스가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두 부분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병이 심해지면 우스꽝스러워지는 맞아.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병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게 저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약간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다룬 이제 옛날 영화들은 동물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느끼셨겠지만 줄리안 무어 배우분이 워낙 그러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우아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계속 조근조근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대할 때에도 그분이 되게 좋은 아빠였고 엄마였고 이런 것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영화 보면서 치매 환자분들 진료하는 선생님들 되게 힘들고 어렵겠다. 뭐 여러 가지 그 보호자들의 힘든 것도 케어하고 환자분들 점점 나빠지는 것들도 보이고 그래서 김민정 선생님이 새삼 또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공부를 하셨어. 예, 그렇게 좀 느끼긴 하네요. 네. 스틸 앨리스 좀 리뷰해 주시면서 또 네. 너무 좋은 콘텐츠 얘기해 주셨는데 다음에 또 한번 네. 오셔가지고 네. 뭐 노인 관련 질환이 또 치매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럼요. 한번 또 좋은 콘텐츠 한번 또 준비해 주셔서 또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언제든지. 예.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뭐 치매 관련도 좋고요. 노인 질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김민정 선생님 모시고 또 콘텐츠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